진행하고 계신 박경문 선수가 이 박경문 씨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려고 하는데요. 인터넷에서 가져온 자료라서 아, 네. 틀릴 수도 있습니다. 아, 네. 좀 주십시오. 제가 다 드릴 거겠습니다. 네. 경북대에서 이제 지리학과 박사학위를 받으셨고요. 네. 한국지형학회 지적박물관 이사를 역임하셨습니다. 저서로는 독도의 자연, 독도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최근에 달섬의 산에 얽힌 이야기 등의 책을 쓰셨습니다. 논문도 많이 발표를 하셨는데요. 독도 지형과 독도 교육 정책에 대한 다수의 논문들을 발표를 하셨습니다. 저희 국제연구소의 연구 주제와도 아주 밀접한 연구를 해오고 계신 박경문 선생님입니다. 오늘 발표는 40분이 네, 네, 알겠습니다. 30분 정도를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경문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인사드립니다. 방금 소개받은 박경근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너무 늦게 오게 돼서 죄송합니다. 네, 변명은 안 될게요. 늦은 만큼 더 압축적으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지난번 한번 이제 그 국제연구소 유정근 교수님하고 박성현 교수님하고 다른 연구원님하고 한번 이상한 교수님 소개로 한번 만났다가 원래 취지는 저희가 일단 대구 경북권 대학 내에 독도 강좌를 좀 개설해보자라는 취지에서, 그래서 이성한 교수님이 계셨을 때는 저희가 걔들랑 계속 연결을 하면서 뭐 대학 독도 동아리라든가 아니면 다양한 사업들을 했는데, 떠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좀 연결이 고리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좀 부탁을 드려서 이제 소개를 받고, 이제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강좌는 없지만 뭐 특강 정도로 이렇게 조금 협약하고 진행을 하자라고 하던 중에, 이제 교수님께서 주제 그 중점 연구 과제 중에 이제 그 갈등 주제 중에 이제 하나를 독도로 하신다고 하셔갖고, 또 저도 이제 독도 재단에 있으니 그래서 한번 다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부랴부랴 급하게 주제를, 원래 주제는 이거 아니었죠. 재단 소개였는데 갑자기 이걸로 바뀌었는데, 취지는 현재 지금 어쨌든 일본과 우리는 영토 분쟁이라고 얘기하진 않지만 어쨌든 그런 갈등의 소지가 가지고 있는 게 독도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세계 글로벌 외교 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일본의 다카이치 총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국회 연설할 때는 독도는 우리의 고유 영토다, 지금 장관급 행사를 보내기 위해서 수순을 밟고 있다라고 이제 그런 얘기를 했고, 근데 얼마 전에 또 이제 우리 중동 이란 전쟁 중에 자국민 일본인 2명을 또 태워온 거에 대해서 또 감사하다.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하나를 가지고 무조건적인 반대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주제에는 이제 갈등에 어필을 하고 다른 것에서는 그냥 화해의 제스처를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숨 들고,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에 갔을 때 막 드럼치면서 화해의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 야 이제 끝났겠구나라고 생각했던 분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하나의 뭐라고 해야 되나, 조금 일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정서정애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독도를 연구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거는 절대 풀리지 않는 갈등이고 문제일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제가 오늘 그 설명을 드리는 중에 왜 갈등이냐, 이거는 우리 쪽에서 보면 갈등이 갈자도 되지 않는 주제예요. 왜? 이미 이거는 역사적으로도 지리적으로도 국제법적으로 이미 팩트가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 자료만 가지고 그러는 거냐? 아닙니다. 우리 자료가 아니고 일본이 가지고 있는 일본의 역사 자료들만 가지고도 이거는 증명이 다 돼버립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거를 모른 척하고 있는 사람을 상대로 설득을 해야 되니까 이게 끝나지 않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그들도 진실은 알고 있어요. 알고는 있지만 그게 이제 지금 와서는 약간의 외교적인 문제라든가 그런 정치적, 국내 정치 그런 것들이 아마 연계되어 있어서 계속 끌고 가지 않느냐. 특히 이제 일본의 우리나라하고 좀 다른 형태의 정치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저는 뭐 정치학과가 아닙니다만은
이걸 하면서 이제 제가 그냥 들은 말을 얘기를 하니까 조금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이따가 반박해 주시면 제가 다시 이제 그거 찾아 듣겠는데, 어쨌든 자민당이 계속 집권을 하는 이상은 이거를 계속 활용할 수밖에 없는 하나의 정치 소스 같은 이제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것은 독도를 둘러싼 한국과 일본의 갈등의 역사.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갈등이 막 드러나 있고, 특히 최근에 뭐 디지털 AI 시대가 넘어오면서 굉장히 온라인상에서도 많이 보이지만, 실제 이거는 과거부터 계속적으로 흘러왔던 역사의 주제 중에 하나이기도 했어요. 그럼 그 첫 번째 시점이 언제인가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겪고 있는 갈등의 문제까지 한번 큰 것만 한번 짚어보겠다는 생각으로 저도 이번에 새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강의 자료가 하나 생겼기 때문에 저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좋은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그래서 갈등 역사적 흐름, 그래서 2, 3, 4, 5, 6이 이제 제가 생각했던 갈등의 흐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우리 6개인데 한 개 더 있어야 되는데 뭐가 빠졌지? 아, 이거 9버전이죠. 죄송합니다, 선생님. 이거 제가 드린 USB에서 하신 건가요? 예, 맞죠, 맞죠. 예. 왜냐면 1965년 한일 기본조약 국교 정상화 그게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드린 USB로 세팅을 새로 해주시면 국교 정상화, 한일 기본조약입니다. 그리고 99 시간했던 2000년 이후에는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걸 이제 축구의 날로 해서 총 한 6번의 정도의 갈등의 주제가 있지 않냐, 크게 생각을 하고 한번 나눠봤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어쨌든 영토 문제이기 때문에 국내 사람 말고는 이제 다른 국가들에게 홍보 전략을 펼쳐야 됩니다. 대표적인 게 우리는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교부, 그다음에 교육부, 그다음에 섬이니까 해수부, 그다음에 우리는 천연기념물이라서 문체부, 문화체육관광부, 그다음에 국토교통부도 솔직히 지적이나 이쪽은 다 관련되어 있으니까 하여튼 전방위적으로 다 다루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어쨌든 외국을 상대로 하다 보면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자국의 영토를 소개하는 거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외교부가 있고 일본은 외무성이 있습니다. 따로 독도 홈페이지가 따로 있어요. 들어가 보시면 특이하게 모두 다 12개국 언어로 표시되어 있고, 뭐 우리나라 외교부는 기본 입장입니다.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영토,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분명한 대한민국의 영토입니다. 일본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일본은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자국의 영토라고 하기 이전에 이제 대한민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 우리는 평화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데 한국은 이에 응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는 독도는 과거부터 우리의 고유 영토다. 이 세 가지 논리를 계속 펼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한번 홈페이지를 보시면 재밌어요. 그래서 시간이 되면 영상을 보면 좋겠는데, 요거는 제가 있으니까 혹시라도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만든 영상이 보시면 4분 18초짜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였는지, 일본이 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지 대한 반박, 뭐 이런 것들을 영상으로 만들어냈어요. 다 두 개 비교하면 좋긴 한데, 일본은 한 1분 26초짜리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시간으로 비교하면 저희가 우리나라가 4배 이상, 한 3-4배 이상 긴 영상이니까 그만큼 방대한 자료를 가지고 아주 세세하게 조목조목 잘 표현했고, 일본은 약간 터프하고 거칠게 합니다. 왜? 그게 이제 크게 내세울 만한 자료가 잘 없어요. 근데 그런 핵심 자료들만 가지고 뽑아보니까 시간에 양의 차이가 있긴 합니다. 한번 좀 보시면 우리나라와 일본이 어떤 관점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 영상을 보면 다 되긴 한데. 네. 근데 이게 잘 안 됩니다. 자, 일단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이제 우리 입장 일반 현황 자료실 그리고 이제 영상이랑 다양한 이렇게 콘텐츠들이 다 합쳐져 있는데 뭐 저 위에 이제 독대자 우리 입장을 보면 여기서 마찬가지로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 왜 권력표다. 그리고 이제 시간의 흐름의 연표를 따라서 왜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인지 여기 올리면 이렇게 안에 속 내용이 보입니다. 빨간색은 일본의 역사적 내용이 사료고 파란색은 이제 우리나라 역사적 사료인데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1625년부터 시작해서 이때까지는 전부 하나의 일련된 사건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가장 독도하면 떠오르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이때 등장하는 안영복. 안영복이 이제 등장하면서 한국과 일본의 영토 분쟁이 거의 일단락되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안영복. 그래서 이 사건을 우리가 이제 울릉도 징계라고 부릅니다. 그 이후에 뭐 1905년도에 시마네 고시가 나고 그 다음에 이제 결정적으로는 2차 세계대전 끝나고 일본이 패전하면서 연합국가 만든 샌프란시스코 강화조 이걸로 일단락을 해야 되는데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조금 다 아쉬워요. 대한민국 칙령도 독도가 아니고 속도라고 표기를 했고 샌프란시스코 강화조하고 제주도 건분도는 있는데 독도는 또 빠져있어요. 이런 빠져있는 것들을 이제 일본이 자기들 주장을 펼치는 데 이용을 합니다. 근데 이제 누구나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고 보면 그게 근거가 하나도 되지 않는데 이제 그들은 그걸 근거로 이용해서 자기들의 주장을 펼칩니다. 거기서부터 갈등이 됩니다. 그럼 왜 빠졌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설명을 해야 돼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도 문제를 만들어내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의 노림수는 분명합니다. 시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국가들은 여기에 집중을 하게 돼서 그러면 전 세계 국가들은 지금 이란하고 미국의 전쟁에서도 말하겠지만 평화적으로 빨리 해결하라고. 자, 한국과 일본이 독도를 가지고 계속 분쟁이 발생하면 주위의 국가들은 빨리 평화적으로 해결하라고 합니다. 그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수단이 뭐냐? 국제사법재판소. 근데 국제사법재판소에 가면 이제 우리나라가 불리하다라는 얘기도 하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불리하고 유리하고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국제사법재판소에 갈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 자국의 우리의 영토가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이걸 가서 우리 땅인지를 밝혀야 되는 이유가 말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논리를 만들어내는 게 일본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한 개씩 계속적으로 갈등을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이런 식으로 한국 포함해서 12개국으로 되어 있는 이렇게 전단지라든가 자료집이라든가 팜플렛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는 잘 안 보이는데 크게 이제 우리는 4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안 보이니까 뒤에 가서 한번 볼게요. 넘어가세요. 여기 있어. 일단 모든 전단지를 리포시나 우리나라 외교부의 홈페이지에 거의 똑같은 주장을 하는데 첫 번째가 우리의 기본 입장, 그 다음에 독도에 대한 지리적 근거, 그 다음에 울릉도 쟁계를 통해서 역사적으로 이미 결정난 문제다. 그리고 대한민국 동쪽 끝에 영유권 회복, 즉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이후에 일본이 패망하고 난 다음에 이거는 이미 지리적, 역사적, 국제법적으로 끝난 문제다라는 걸 전단지, 팜플릿, 자료집 같은 다양한 자료, 영상 매체 이런 걸 계속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애들이 세세한 세부 자료들은 있는데 이거는 한번 보시면 제가 연구님한테 뭐 PDF 파일
파일로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이것도 이런 식으로 똑같습니다. 1번 정부의 기본 입장, 지리 역사적 근거, 울릉도 전개와 우리의 영유권 선언, 그 다음에 대한제국에서 독도 통치권, 그래서 칙령을 통해서 국제법적으로 이제 완전 마무리 지었던 그런 큰 논리를 이제 가지고 우리는 계속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일본 내부성에서는 축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딱 이겁니다. 고유용토이다.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 우리는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요게 홈페이지뿐만 아니고 일본에 있는 독도 주장에 대한 전반적으로 깔려있는 저거고 외교 청서든 방위 백서든 그 다음에 교과서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이든 요게 기본. 네. 근데 이제 이게 나중에 설명을 다시 또 드리는데 이 고유용토라는 게 자기들 주장에서도 이게 부딪힙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1904년, 1905년도에 시마네 고시를 발표할 때 얘들이 주장을 뭘로 했냐면 주인 없는 섬이라고 해서 일본에 편입을 시켰어요. 고유용토하고는 무슨 되죠? 고유용토라는 말은 옛날부터 자기 땅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주인 없는 땅이니까 우리가 편입한다? 안 맞아요. 그래서 지금은 우주지 편입이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하진 않아요. 그래서 모든 걸 다 고유용토라고 하는데 이게 이렇게 주장한다고 해서 그러면 저게 인정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고시를 할 때 일본에서 내가 강의를 하는데 뭐라고 했느냐? 주인 없는 송도, 죽도가 주인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고시를 통해서 편입하겠다라고 해서 그거를 역사에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고유용토라고 이제 와서 주장을 하니 이게 말이 안 맞는 거죠. 그런 게 비일비재합니다. 자기들이 앞서 얘기했던 거라고 지금 주장하고 안 맞는 그런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자, 불법 점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 우리는 단 한 번도 불법 점거한 적이 없습니다. 왜? 우리 고유의 영토였습니다. 자기들이 뺏어가 놓고 그리고는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 논리를 펼칩니다. 자, 평화적 해결. 이게 국제사법재판소입니다. 우리는 앞서 외교부의 홈페이지 보시면 평화적 해결이라는 얘기 하나도 안 나와요. 네. 그리고 일본이 너희들이 뭐 했다 이런 얘기도 없습니다. 우리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 영토입니다라는 걸 계속 알려주는 거고 일본은 어떻게든 한국을 불법으로 만들어서 자기들이 평화를 위한 행동을 취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제 몰고 가는 거죠. 갈등을 유발하기 위해. 그래서 애들도 전단지 또는 리플릿, 자료집 이 모든 것들이 똑같습니다. 불법 점거, 그다음에 평화적 해결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그 논리를 끌고 갑니다. 이것도 10페이지짜리 팜플렛인데 전단지보다 좀 더 내용을 만든 게 팜플렛이고 이거보다 좀 더 큰 게 이제 자료지구 형태로 갑니다.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일본에서 얘기하고 있는 10가지의 포인트. 이 독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 어떤 문제냐? 일본의 영토라는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10가지의 포인트를 짚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포인트 10가지를 보면 똑같아요. 일본 고유 영토입니다. 불법 점거하고 있습니다.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왜 그럼 고유 영토냐? 옛날부터 우리가 인지를 했고 그에 따라서 한국이 이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이라든가 1905년도 일본의 고시에도 불구하고 현재 강제로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싶어 한다. 그러면서 이제 세 번의 사법재판소에 제소를 합니다. 보니까 갈등에 필요할 때마다 얘들은 한 번씩 이렇게 재판소에다가 해보려 해요. 첫 번째가 언제냐? 평화선 1952년도에 이승만 대통령이 평화선을 만듭니다. 뒤에 설명을 드리는데 잠시 설명을 드리면 일본이 패망하고 이제 연합국이 일본에다가 조약을 맺으면 이제 연합국의 그 강제 관할이 이제 없어지게 됩니다. 그럼 일본이 이제 그걸 이제 행사하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 우리나라가 그동안 연합국이 가지고 있었던 그 경계선이 이제 유명무실화되는 과정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인접 주권에 관한 평화의 선언을 했고 그게 이제 평화선언으로 됐는데 이게 독도가 대한민국 영해로 그 경계를 그었어요. 그래서 일본이 여기에 반발해서 사법재판소에 제소를 하게 됩니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1962년도부터 시작해서 한일국교 정상화 과정에서 일본은 어떻게든 독도를 의제화시키려고 했고 우리는 그건 말도 안 된다는 얘기를 하면서 뭐 김종필 와라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미락과 밀담이 나오는데 그 과정에서 그러면 우리가 국제사법재판소 가서 한번 판결을 받아보자라고 했던 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2012년도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했을 때 우리나라 최초의 대통령이 방문했던 걸 가지고 사법재판소에 세 번의 이제 문제인데 제소를 했는데 중요한 거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일반 법원에 고소를 하게 되면 무조건 심리를 하고 판결을 가야 되는데 이 사법재판소에서 우리는 그게 강제권을 아직까지 유보를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응하지 않으면 여기는 재판소에 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이것만 제소를 하고 있고 우리는 이제 그에 대해서 응하지 않는 이제 그런 상황이긴 한데 아무튼 일본의 외무성, 즉 일본의 독도에 대한 논리는 세 가지입니다. 고유 영토, 한국의 불법 점거, 그 다음에 사법재판소를 통한 평화적 해결. 이게 모든 갈등의 시나리오 대응책입니다. 우리나라랑 일본과 그런 전략적 대응 방법이 약간 상이한 것을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급하게 해야 되니까. 이게 이제 10가지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앞쪽에 보면 그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하는 근거들을 가지고 왔고, 그 다음에 한국이 거짓말로 강제로 독도를 편입하고 있다는 걸 증거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 자 우리는 그에 대해서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논리를 가지고 10가지의 포인트 집어넣습니다. 여기 하나하나씩 전부 다 자기들 주장을 펼칩니다. 근데 웃긴 건 여기에 대한 주장들을 우리가 다 논리적으로 박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더 이상 나아가지도 못하고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내놓는 논리들을 반박도 못합니다. 왜? 우리가 내놓는 논리들을 보면 일본의 사료들 가지고 내놓거든요. 자, 너 선조들이, 너 조상들이 해놓은 거 봐라. 그럼 걔들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자기 역사를 부정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 논리를 가지고 못 들은 척 이거만 하는 겁니다. 죽도의 날 기념식과 조례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그게 잘못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근거를 보여줘도 그들은 이제 기닫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들이 계속 그렇게 독도를 분쟁화시켜서 영토 야욕을 부리느냐? 이것 때문이죠. 바다의 권리를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 일본은 옛날부터 대륙으로 오고 싶어 했어요. 그게 대표적인 게 이제 임진왜란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를 거쳐서 명나라를 치겠다. 그런 식의 이제 정한호를 맹신했던 거기 때문에 어쨌든 벗어나고 싶어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점점 해양이라고 하는 거대한 영역을 눈독 들이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한 거는 뭐냐? 200의 배타적 경계수를 가지는 겁니다. 이게 이제 과거에는 200해리가 아니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1945년도에 그 트루만 대통령이 그런 200해리 경계하고 그다음 유엔 해양보호학이 98년도 그때부터 이제 바뀌면서 좀 더 그런 해양에 대한 주권을 인정해주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눈독을 들이는데, 그러니까 자기 영토라고 그러니까 주장을 해버리고 그에 따라서 한 200해리 한 370km 되는 이걸 자기 영해라고 그어버리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여기 미나미 도리시마나 오키나와 도리시마가 있는데 요게 이제 웃긴 거, 이게 무슨 웃긴 거냐? 요게 이제 오키나와 도리시마입니다. 요겁니다. 바다 위로 드러나 있는 덩어리가 요겁니다. 자, 이걸 덩어리 치니까 파도 치면 깎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에 이만큼 방파제 치고 콘크리트로 엄청나게 때려 붓고
절대로 훼손되지 않도록 막아놓고는 무슨 짓을 했느냐? 자, 이만큼 우리 바다. 그럼 여기서 나오는 각종 자원들 포함해서 모든 것들은 다 일본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원하는 게 이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궁금한 거 있죠. 자, 그럼 이거를 선으로 인정을 해서 200개를 가졌다면 독도는 이거보다 엄청 크거든요. 예. 그럼 독도가 만약 선으로 인정되어 버리면 엄청난 자원이 생기는 거죠. 영해가. 특히 독도 주변에는 알려져 있는 뭐 하이드레이트라든가 다양한 자원들이 가지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제 눈독을 들이는 겁니다. 그 지하 자원, 그 독도가 수심이 한 2300m까지 가는데 우리는 아직 그걸 채굴할 수 있는 기술이 없어요. 근데 일본은 해저 4000m, 6000m에서 그 자원을 채취한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7강구 포함해서 독도도 마찬가지지만 거기에 대한 자원을 채굴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해양의 영토에 욕심을 가지니 당연히 독도는 뺏고 싶은 땅이 되어버립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걸로 이미 게임은 끝낼 수 있는데 이제 계속 이제 했던 말도 하고 머리 아픈 상황이죠. 우리나라가 독도를 가지고 연구하는 연구자가 거의 한 수십 년 돼요. 근데 이게 단일 지역을 가지고 이렇게 연구하는 주제는 잘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보통 뭐 한국도 사학작을 해봤자 수십 명 되겠지만 독도 하나 갖고 이렇게 연구하는 전 분야에서 역사, 정치, 저는 이제 지리 전공이니까 그 다음에 뭐 논문 하시는 분도 하고 그 다음에 뭐 해양, 식물, 뭐 동물, 해양 엄청나게 많은 전공별 가지고 독도를 하는데 이 독도를 가지고 이렇게 연구를 하면서 좀 더 연구적 업적인 성과가 나오긴 하지만 그걸 이제 다른 데 해야 되는데 결론이 안 나기 때문에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겠지만 결론 나는 문제인데 결론을 안 내는 거예요. 왜? 그들이 이제 못 들은 척하니까. 자, 왼쪽의 지도가 1785년대 일본의 하야시 시에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지도입니다. 왜 이 지도를 가지고 왔느냐? 자, 미국이 아시아로 넘어올 때 여기 보면 여기가 이제 오가사와라고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여기 들어왔을 때 여기를 자기 영토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1860년대. 네, 근데 그거를 일본이 어떻게 일본의 영토라고 인정을 받았느냐? 이 지도 가지고 받았어요. 미국에게 이 지도를 보여주면서 자, 이게 일본의 영토고 네가 하고 있는 게 여기다. 이건 옛날부터 우리 영토라고 해서 아 그래? 그럼 이건 일본께 맞네라고 해서 인정이 됐어요. 즉 세계가 이 지도를 인정했다는 거죠. 그럼 이 지도를 보면 여기에 확대해 보면 뭐가 되느냐? 저기 보면 죽도, 조선의 것, 조선의 것, 조선의 것. 그다음에 여기 뭐 오키섬에서 일본을 바라보는 것처럼 여기서 뭐 저기를 바라볼 수 있다. 이제 그런 1677년도에 은종시청학기라고 하는 그 책자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적었는데 이게 무슨 의미하냐? 자, 이게 이제 일본의 영토로 인정을 받았다고 하면 이거는 당연히 대한민국 조선의 영토로 인정이 되면 끝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일본이 이상한 주장을 펼칩니다. 자, 우리는 이거를 독도라고 합니다. 이거를 이제 울릉도라고 하죠. 그래서 옛날에 울릉도는 죽도라고 불렸어요. 지금 독도를 죽도라고 부릅니다. 옛날에 독도는 통도라고 불렀어요. 지금 독도를 죽도라고 불러요. 그리고 울릉도를 송도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름이 바뀌어버렸죠. 이제 그런 과정도 거치게 되는데 아무튼 자, 일본은 이게 독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 독도라고 안 적혀있잖아. 그리고 인터넷에 보면 이런 지도들이 굉장히 많아요. 조선팔도 지도부터 시작해서 대부분의 우리나라 지도에는 여기에 이름 없는 게 많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우리는 그 현재 구글, 그러니까 네이버 다음에 구글 지도를 보여요. 거기 보면 죽도라고 하는 섬이 있어요. 그거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깨뜨릴 수 있는 이제 근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뭐냐? 1802년도에 만든 일본에서 만든 지도입니다. 대상국 지도라는 거.
여기 보면 친절하게 송도, 아니, 죽도 송도라고 적혀있고 조선의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옆에 있는 이 섬이 뭐냐? 여기서 말하는 이거죠. 송도, 즉 독도를 얘기합니다. 일본도 저게 울릉도와 독도를 얘기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이제 저걸 이제 인정 안 하는 거죠. 인정 안 하는 사람한테 인정하라고 계속 얘기를 하니까 이게 속이 천불이 날리고. 자, 오른쪽에 거는 일본에 있는 해군성에서 만든 지도인데 조선 동해안도라고 만든 지도입니다. 자, 이 경계선 밖에 원래 울릉도 독도가 있어야 돼요. 근데 조선의 동해안도인데 그러면 조선의 섬이면 여기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 보시면 독도를 추가해서 넣었어요. 이 지도가 어디서 가져왔냐면 러시아에서 만든 지도예요. 1857년. 그거를 일본이 76년대에 다시 번떠서 조선 동해안도라고 이렇게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일본은 이 독도를 조선의 영토라고 이때도 인정하고 있었어요. 이런 지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얘들은 이거를 인정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또 계속 인정하게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이거 하면 끝난 문제인데 이게 이제 인정이 안 되니까 이제 갈등이 시작이 되는 거고. 그래서 하나씩 갈등의 문제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17세기 이게 한국과 일본의 첫 번째 갈등입니다. 이제 우리가 울릉도 쟁계라고 부르는 거고 이 울릉도 쟁계가 벌어지는 과정에서 쭉 오다가 1877년까지 흘러갑니다. 거의 한 200년이죠. 180, 70년. 이 과정 동안 이 독도를 가지고 한국과 일본이 계속 티키타카 하다가 최종 결론을 내립니다. 어떻게 결론을 내느냐? 강원도에 속한 섬으로 결국 조선의 영토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럼 여기서 끝나야 돼요. 끝나야 되는데 안 끝나고 계속 또 다른 갈등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시작했고 어떻게 끝나느냐? 솔직히 이 문제만 가지고도 오랜 시간을 얘기해야 될 부분인데 짧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넘어가시면 자, 일본의 시작입니다. 언제? 1618년, 뭐 1620 몇 년도가 있는데 아무튼 일본에서 도해 면허를 발급합니다. 어떤 면허냐? 옛날 시마네 현에서 오키섬에 사는 어부가 이제 울릉도 독도에 가서 물고기를 잡고 싶은데 잡아도 됩니까? 라고 이제 그 번주 우리가 치면 이제 뭐 군수님이나 되겠죠. 그쪽에다가 이제 묻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너가 잡아도 된다고 해서 면허를 발급해줘요. 이걸 이제 도해 면허인데 이 도해라는 게 뭐냐면은 바다를 건너는 겁니다. 앞바다에서 잡는 건 도해 면허가 필요 없어요. 근데 멀리까지 나가서 즉 자국의 바다를 건너서 남의 바다에 가서 잡는 걸 허가해 주는 게 도해 면허입니다. 이거부터가 이미 울릉도 독도는 일본의 섬이 아니라는 걸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이 도해 면허를 발급하면서 우리가 옛날부터 독도야 울릉도 가서 물고기를 잡았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네. 특히 독도는 그 항공모장으로서 조경소역이 형성되면서 굉장히 많은 어류가 풍부하고 특히 강치, 지금은 멸종됐지만 그런 것들을 포획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옛날에 우리가 수토사들이 우리가 이제 세관 정책을 펼칩니다. 왜냐하면 육지에 살다가 이제 범죄를 저질렀거나 세금을 피하거나 이런 걸 피해서 도망가면 이제 섬으로 많이 갔었어요. 근데 섬이 살기가 너무 척박하니까 특히 외국의 침입들이 오면 그래서 이제 그거를 다시 육지로 데려와서 토지도 주고 이렇게 살게 만들었고 섬에서 살지 못하게 이렇게 이제 세관을 시킵니다. 네. 근데 한 번씩 수토사가 가서 도망 사람이 있나 없나 이렇게 쭉 감시를 하면서 이제 관리를 하는데 이제 일본은 이제 그거를 버렸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우리는 지속적으로 계속 관리를 해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면 뭐 그
그 전복이라든가 아니면 향나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잘 갔다 왔습니다 하고 이제 조정에다가 이제 바치는데, 아무튼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일본도 거기서 늘 비어 있었으니까 가서 이제 굉장히 많은 물고기나 이런 걸 잡았겠죠. 이제 그런 와중에 1693년도 이 안영복이라고, 원래는 부산 수영구 출신의 그 역사서를 보면 노비라고 돼 있긴 했어요. 뭐 공노비라고 돼 있긴 한데, 아무튼 이분이 이제 일본어가 좀 되셨던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몇 분하고 같이 오른도하고 어로행위를 하러 가십니다. 갔다가 독도에 일본 배들이 와서 물고기를 잡는 거 보고 이제 이분들이 그 배 위로 뛰어 올라가죠. 그래서 이분하고 울산에 있는 박오디라는 두 분이 올라가는데, 그래서 일본 말로 이제 너가 왜 조선의 영토에 와서 물고기를 잡고 있느냐, 이 누구의 허락을 받고 왔느냐, 막 그 이제 호통을 치고 이제 지적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이제 그렇게 와서 하니 이제 겁이 나서 혹시 자기가 큰 죄를 저질렀나 싶어서, 그래서 일본 배는 그 두 사람을 싣고 가버립니다. 일본. 그래서 일본으로 납치대가 가버립니다. 그 납치대가 가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일본 사람들은 그때부터 기록을 했습니다. 안정복이라는 사람이 와서 어떻게 했고 어떤 얘기를 했고 우리는 어떻게 했고 이제 그런 것들 기록을 쭉 남겨놔요. 그게 나중에 발견됩니다. 그 전까지는 뭐라고 했느냐, 이 거짓말쟁이라고. 안정복은 실제 인물이 아니다라고 할 정도로 거짓말이에요. 자, 그렇게 93년도에 넘어가서 안정복은 도토리 원주라든가 오키 노주라든가 그 사람들에게 독도는 죽도와 손도는 조선의 영토이니 함부로 와서 어로행위를 하지 마라. 그리고 이제 역사서에는 안 나오지만 그 막부에 서계를 받았다까지는 얘기가 나와요. 그걸 받아서 대마도를 거쳐서 오는 중에 이제 대마도주에게 뺏겼다고 얘기하는데, 그 서계에 보면 그게 이제 조선의 영토이니 뭐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기록에는 안 나와, 그게 실물로 안 나와 있어요. 그게 발견되면 끝나는 문제인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넘어갔는데, 이제 1696년도 3년 지난 뒤에 다시 한번 가봅니다. 또 있을까 싶어서. 그 와중에 일본은 자, 이런 문제가 생겼으니까 이제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도토리 원주한테 야, 그 누구 땅이냐 물어봅니다. 그 물어보니까 도토리 원주가 답변을 해요. 1695년도에 답변을 합니다. 자, 죽도하고 손도는 우리 소속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부속된 성이 아닙니다. 라고 답변서를 보냅니다. 그래서 답변서를 받은 막부가 뭘 했느냐? 그러면 우리 섬이 아닌데 그럼 왜 가? 가지마. 그래서 이 도의 면허에 반대되는 도의 금지령을 내려버립니다. 더 이상 일본 사람들은 가지마. 금지되버립니다. 근데 이때까지 계속 가서 엄청난 물고기를 잡아오고 어획물을 가져왔는데 이제 못 가니까 이제 그 가문들은 이제 망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망하지 않기 위해서 이 오야 가문하고 무라카마가 그 가문 두 개 가문이 보냈는데 여기다 보냅니다. 타케시마 마사에부는 도의 금지를 명받았지만 우리 먹고 살기 너무 힘들어요. 죽을 것 같아요. 우리 좀 가서 찾게 해주세요라고 청을 합니다. 근데 결국 우리의 일본의 영토가 아니니 이 청은 이제 거절되고 이런 식으로 도의 금지 팻말을 금지령을 내립니다. 1696년도. 더 이상 이제 못 넘어가게 막은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 제대로 전해지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안영복 장군이, 지금은 장군이라고 합니다. 안영복이 1696년도에 한 번 더 갑니다. 네. 1696년도에 혹시나 또 있는가 싶어서 가봤는데 또 있어요. 금지령을 했지만 몰래 넘어와서 계속 물고기를 잡았어요. 갔더니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서 너 왜 또 왔냐? 그러면서 이번에는 준비를 해갑니다.
어떤 준비냐? 관복과 깃발을 들고 이제 관지, 그러니까 공무원인 것처럼 사칭을 해서 갑니다. 울릉, 우산, 양도, 감세사라고 하는 자기만의 벼슬을 가지고 이제 가는 거예요. 사칭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것 때문에 유배되고 이제 역사에 사라져 버리는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가서 갈 때 뭐가 갔느냐? 그 조선의 영토라고 해서 이게 더 낫겠다. 자, 한국이 가져갑니다. 조선지 8도라고 해서 강원도에 보면 제중, 송도, 죽도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조선 8도 지도라도 가져간다는 얘기도 있는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가져갔어요. 그래서 이게 이런 기록물이 남아 있는데 무라카야 가문에서 이 기록물을 다 남겨놨어요. 그래서 원로구 병자년에 뭐 조선인이 와서 어떤 걸 했다라고 하는 이런 서류들이 일본에 다 남아 있습니다. 이걸 이제 나오니까 더 이상 반박을 못 하는데, 그 뒤로는 이제 이걸 이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한테 불리한 얘기는 이제 그걸 버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안영복 일령이 우산도 아까 했던 송도 독도를 얘기합니다. 조선 땅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기록이 있고, 우리나라 자료에도 보면 숙종실록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자료에 안영복 얘기가 나옵니다. 그 일본에도 보면 죽도도에 또는 죽도기사, 죽도 같은 굉장히 일본의 역사서에서도 이 안영복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안영복에 의해서 울릉도 쟁기가 일어났고, 결론은 뭐 조선의 영토로 결론이 났어요. 그래서 더해 금지하라라고 했는데 어기고 계속 넘어갔죠. 그러다가 이제 문제가 터집니다. 언제 문제냐? 하치에몬이라는 사람이 1830년도에 몰래 넘어갔다가 잡혔어요. 잡혀서 그 사람이 어떤 연유로 넘어갔고 어떤 재판 과정을 거쳐서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를 또 기록을 남겨놓습니다. 그게 이거예요. 자, 하치에몬의 사건의 재판 과정을 정리해서 남겨놓은 건데, 여기에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이 지도가 있어요. 이게 이제 그 지도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선의 영역은 빨간색입니다. 여기도 빨간색. 일본은 노란색. 자, 그럼 여기서 보시겠지만 이게 울릉도고 이게 독도입니다. 이게 울릉도고 이게 독도입니다. 빨간색입니다. 즉 일본은 이미 울릉도 독도가 조선의 영토라고 하는 걸로 끝난 거예요. 이게 일본 사료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자기들은 아니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가지고 어떻게 설득을 시킵니까? 1+1은 2인데 자꾸 3이라고 우기면 이거 뭐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계속 그래 그러네라고 넘어가는 수밖에 없는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 울릉도 쟁기를 통해서 조선의 영토로 서문 결정이 나버립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1810년 메이지 유신 끝나고 이제 현대화된 시스템을 갖추기 시작하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자, 이제 제대로 된 이제 지적 정보를 가지고 싶었어요. 그래서 시마네에서 1875년도에 72년도에 시마네에서 이제 전국도 지적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땅의 측량을 하고 경계를 재서 다 이렇게 지적도를 만들기 시작해요. 근데 만들다 보니까 시마네에서 저 멀리 울릉도 독도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누구 건지 모르겠는 거예요. 쟁기 이후에 한 150년, 160년 지났으니까. 그래서 이제 물어봅니다. 어디에다가? 내무성에다가. 그 할아버지들이 저 울릉도 독도가 있다 하는데 이거 누구 땅인지 잘 모르겠다. 그 답을 달라. 그래서 내무성에서 막 찾아보니까 울릉도 쟁기가 나왔어요. 조선의 영토네? 그리고 이제 이거를 이제 답을 해주는데, 그 답변을 해주기보다는 그러면 시령으로 내리자. 그래서 태정관에서 시령을 내립니다. 1877년도에. 어떻게 시령을 내리냐? 문의한 바와 같이 죽도 외 1도. 죽도는 여기서 이제 울릉도예요. 아직까지.
독도가 되는 시점이 언제냐면 1905년 심한해 고시가 되면서 이제 독도를 죽도라고 부르게 하고 그 전까지의 죽도는 울릉도를 얘기합니다. 그럼 그때 당시에 독도는 뭐냐? 항구입니다. 그래서 이게 역사책 잘못 보다 보면 이게 그걸 모르면 이게 울릉도인지 독도인지 헷갈리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1도는 본방과 즉 일본과 관계가 없음을 명심하라라고 해서 시령을 합니다. 태정관은 일본의 최고 통치기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더 이상 이견이 안 나올 정도로 딱 내려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울릉도 쟁계는 1696년도에도 끝났지만 1877년도에 한 번 더 최종 결정을 매듭을 내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즘은 이 자료도 아예 보여주지도 않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울릉도 쟁계는 끝이 나야 되는데, 자, 1905년도 이제 문제가 있죠. 제국주의가 일본의 제국주의가 팽창되면서 우리가 식민지화되고 여기권부터해서 모든 걸 박탈되는 과정에서 당연히 식민지가 되고 그 결과 이제 우리는 모든 걸 다 잃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일본이 독도를 불법적으로 편입을 합니다. 그 편입의 시작이 바로 1905년도에 있는 시마네 고시입니다. 이 고시를 왜 했느냐? 자, 1904년도에 청나라하고 전쟁을 합니다. 즉 한국의 주도권을 놓고 중국과 붙었는데 중국이 청나라가 지죠. 그래서 일본이 패권을 차지했는데 또다시 등장한 게 러시아예요. 그래서 러시아하고 전쟁을 하려고 보니 이제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 함대를 걱정을 하죠. 그래서 이걸 깨부수기 위해서 이제 고민을 하면서 나온 게 뭐냐? 그러면 동해에서 전망대 막루 역할을 할 수 있는 섬을 가져오자. 그게 이제 독도였어요. 그걸 하기 위해서 시마네 고시를 내고 영토를 편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러시아와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고 결국 이제 우리가 한 병합이 되면서 30년간에 그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일어나는 갈등들이 있습니다. 자, 시마네 고시 이게 원본입니다. 이거 한 개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 보면 시마네 고시인데 뭐 흔히 말해서 뭐 도자기라고 하는 직인도 하나도 안 찍혀 있고, 그리고 여기 보면 회람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원본이 그 시마네에서 그 현 불나갖고 다 타버렸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남아 있는 게 조금밖에 없는데, 아무튼 저 고시를 통해서 이제 독도를 편입했다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영토는 편입하려면 국가의 조건입니다. 즉 영토, 국민 이거는 국가가 해야 되는, 중앙정부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시마네 현이 했어요. 즉 우리나라로 치면 경상북도에서 저 멀리 보이는 섬을 대한민국의 영토로 편입하겠습니다라고 한 거예요. 편입 조건부터 안 됩니다. 차지하고 자 이렇게 고시했으면 주변의 국가들에게 야 이거 누구 주인 있나라고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아무도 주인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럼 이거 우리 먼저 발견했으니까 우리가 편입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일본은 1905년도에 자기들 몰래 아무도 몰래 고시를 내고 난 다음에 1906년도에 1년 지난 뒤에 쓱 옵니다. 죽도 시찰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쭉 와서 울릉도에 와서 얘기합니다. 저기 남동쪽에 가보면 작은 섬 하나 있는데 그거 주인 없다고 해갖고 우리가 편입했어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이 얘기를 듣고 이제 군수가 깜짝 놀랍니다. 그때 군수가 이제 심용택이었는데 심용택이 이제 바로 중앙정부에다 보고를 올립니다. 이때 보고를 올릴 때 본군 소속 독도라고 하는 이 독도가 처음 나옵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나라 문서에 독도가 안 나와요.